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 사이에 탄핵 철회라고 하는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금융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78%,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5.19%로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 이 상태에서 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금 외국에서 외신들의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같이 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오늘 충격을 받아서 네. 말이 좀 막 더듬더듬하네요. 오늘은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네. 방송에서 네. 오늘도 방송 한 2개 띄었는데 아니 뭐 이 방송국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최대한 정치적인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또 이런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그러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밀렸는데 이것 빼면 나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다가 나 스스로 약간 그 억압하면서 방송한다 그럴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듬더듬 네. 아니 이제 어쨌든 뭐 윤석열이 크게 잘못을 해서 했죠. 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또 오시는 건 아니실 그러니까. 테고 그래서 네. 최대한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빼고 지금의 현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지난 주말 전략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네. 계속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는 이 윤석열이 이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계속 네. 이거 임기가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것까진 몰랐지만 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전 네. 무려 2년 전에 먼저 출발했었어요. 네. 그때 그 저출산 관련주가 그래서 그렇죠. 요번에도 어쩌면 대선주가 빨리 출발할 수도 있겠다. 레임덕이 빨리 오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사실 탄핵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6월, 7월, 8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전 스스로가 그거를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매매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나름대로 큰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큰 변화. 네, 그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대선주가 급등을 하고 오늘 있어서 급등했죠. 네.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에 관련돼서도 뭐 잠시 후에 또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오늘 낮에 잠깐 한 20분 졸았어요. 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되게 지루한 장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이게 막 급등 이게 아니라 딱 시작하자마자 계속 약간 이게 질어 누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뭐 변화라는 게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 뭐 살 것도 없고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오히려 막 한 아까 한 1시 반쯤에는 솔직히 살짝 한 10분에서 15분 약간 졸았어요. 뭐 점심 네. 식사하고 나면 뭐 또 그 졸릴 수도 정도로 있죠. 약간 뭔가가 매가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뭐 격하게 빠져야지 뭔가가 긴장을 하고 보는데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에서 매가리 없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은 뭐 제가 계속 그동안 좀 부정적인 말씀 물론 희망적인 말씀도 드렸기도 했고 탄핵이 되면 뭐 희망적이다 말씀드렸고 또 탄핵이 안 돼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약간의 이제 사실 주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복권 긁듯이 뭔가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한편을 좀 느끼고 그런 걸 느꼈는데 첫 번째가 수급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외국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한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에 한 8,898억 그리고 코스닥에 3천억 그럼 거의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고 이 물량을 전부 다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이 좀 소화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안 나왔어요.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근데 장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장 막판에 그러니까 거래소 보면은 정말 요거 조금 톡 올라왔잖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가 톡 조금 올라왔잖아요. 저게 장 막판에 조금 들어온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히려 이제 한 2시 이후에 이제 이때 코스닥이 한 4.5% 이하로 빠질 때였어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밀릴 때 오히려 외국인은 한 2천억 가까이 한 1,500억을 더 매수를 해줬고 선물 시장에서도 보시면 여기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2시까지는 한 4천 계약 매도였는데 네. 이거를 쑥 돌리면서 어쨌든 이제 1시간 반 만에 한 6천 계약 정도, 6, 7천 계약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이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믿을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게 속임수 매수면 한 번 후려칠 수도 있죠. 내일 외국인이 오늘 매수한 거 싹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또 한 1에서 2%도 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이게 후려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은 여기서 그냥 조금씩 간 보는 개념으로의 저점 매수인 것인지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 확인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하나 기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한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들, 혹은 한번 흔들 수 있다라는 거에 부정적이지만 또 그게 바닥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급적으로 그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지난 화요일 고점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쳤을 때 한 5% 정도 밀린 거예요. 네. 오늘 조정이 나온 게. 그리고 코스닥은 처참하죠. 10%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 한 10%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계엄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코스닥은 서킷이 나온 거고 코스피는 사이드카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간으로 봤을 그쵸. 때. 네네. 딱 그 5일 5거래일도 아니죠. 오늘까지 4거래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리는 것은 충분히 그 정도는 회복을 해줄 수, 기술자 반등이든 뭐든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 검찰이든 공수처든 결국에는 지금 각자 네 군데서 각자 수사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말에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네. 뉴스도 나오고 또 일단 출국 금지 출국 됐고요. 금지 뭐 대통령 출국 금지 뭐 초유의 사태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리고 뭐 또 김건희도 예, 지금 뭐 금지하고 왜냐면 검토하겠다. 해외로 도망가 가지고 음. 뭐냐 그거 뭐지 그거 아직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뭐 그럴 수 네네네.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망명 네.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는 남편을 버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지. 돈만 들고 튀는 김건희는 오빠 나 먼저 가 있을게. 올 수 있으면 어 용 빼는 재주 있으면 와봐. 와봐 뭐 돈은 내가 다 갖고 있고 어, 그럼 계좌 동결해야지. 네. 아니 뭐 근데 자, 정치 아무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무튼,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 니들 말 맞다나 탄핵 취소했어.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행사 권한을 니들이 맡겠다고 했어. 그럼 하야 언제 할 건데 왜 말을 안 해? 네.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니들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하야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 이틀 동안. 이거잖아요, 지금.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네. 빨리 알려줘야 이미 지금 증시 시장이 지금 안정이 네. 되든 뭐하든 할 텐데 이게 정치 리스크가 길게 갈 거야 하는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제 탄핵 표결에 실패한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5시, 6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니들한테 이틀의 시간을 줬는데 왜 답이 없어? 계속 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시도 하락을 했고 오늘 보면은 정치 뉴스도 있지만 그 YTN, SBS, MBC 보시면 정치 뉴스 어저께까지는 정치 뉴스가 90%였다라면 지금은 정치 뉴스가 70%, 20%가 경제 뉴스예요. 경제. 네, 주식, 네. 블랙 먼데이네, 뭐네 환율 어떻게 됐네, 외국인 얼마가 팔았네, 뭐 개인 투자자가 오늘 투매가 얼마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네네. 야, 니들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 죽고 있어 하면서 그렇지.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이든 모레든 하야에 대한 어떤 빠른 로드맵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분위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어찌됐든 이번 주말에는 혹은 뭐 빠르면 정말 목요일부터는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통과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 긁듯이 지금은 그냥 몰빵이 아니라 네. 조금씩 사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어느 정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부분은 일단 외교적으로도 현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할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도 지금 벌써 프랑스 대통령 만났지,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 지금 뭐 여기저기 계속 만나고 아니, 있거든요. 벌써 트럼프가 순방하고 있어요. 네,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패싱 당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일본에서도 우리를 패싱하고 다른 국가를 만나고 지금 자꾸 우리는 외교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고, 이 역시도 그것의 연결선상으로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에 만나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방 뭐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네 중국에다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면 가능하게 해주고 뭔가가 해야 되는데 누구랑 얘기할 거냐?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모든 나라의 정상이라는 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시간 없는데 특별히 왔는데 뭐 어쩌라고? 야, 너 나도 뭐 키르기스탄 대통령처럼 오전에 약속해놓고 이거 계엄하려고? 막 이런 게 얼마나 엿을 매긴 거 그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장기화되면 우리는 그만큼의 협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고 네. 경제 자체가 후퇴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피가 계속 소모가 되는 국민들의 진짜 피입니다. 완전 피바다가 되고 있어서 완전 피바다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만 왜 개인 투자자가 1조 3천억 가까이를 1조 2천억 가까이 손절했다니까요. 손절도 되고 그다음에 또 반대매매 아침에 당하고. 반대매매 당하고 그게 그러니까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게 반대매매를 피바다죠, 당한 한마디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쭉쭉 빨린 거예요. 네. 강제로. 그거 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반대매매 복구 안 안 됩니다. 당했으면 기다렸으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어. 그러면 어쩌면 물론 탄핵이 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탄핵이 안 되고 빠졌으니까 그러면 탄핵이 됐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반대매매가 안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 반대매매가 당하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사실 증시가 계속 좋아요. 그리고 오늘 뭐 중국이랄지 이 일본, 뭐 대만, 뭐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폭락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우리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비슷했던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우리가 그때 막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걸리고 다시 며칠 있다 또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빨리빨리 뭔가가 해결책이 나온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같이 겪는 문제였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쫙 풀었고 그래서 극복이 돼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은 고립돼 가지고 흑사병이 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코로나 터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중국을 막았듯이 한국 막는 거나 똑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한국만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러한 문제가 일단 장기화되지 않게 되겠구나. 어쨌든 이 리미트가 나와야 됩니다. 일정이 그쵸.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멈추지는 못해. 다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네.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가 엇갈렸어요. 엇갈렸죠. 상당히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재명주, 안철수주, 그다음에 홍준표주 정도는 뭐 오세훈도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쪽은 강세를 오히려 더 가거나 새롭게 출발하듯이 안철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난주에 힘 좋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엄청나게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 한동훈 주들은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 작살났죠. 빠져버렸습니다. 네, 오히려 빠질 마이너스 수밖에 8%. 없죠.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시장이
국민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시장 자체도 돈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볼 때에 얘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중대찬 오판을 하고 있다. 오늘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8일 날 한 뭐라고 네. 해야죠? 대담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회동. 회동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지. 그렇죠. 우리가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뽑거나 저 사람 총리 해야 돼. 아니면 그 당대표 국힘당의 당대표 저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국민이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니들이 뭔데?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비판도 있다. 있고 또 하나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한덕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뭐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이 그러니까 한덕수도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이거를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툭 튀어나오니까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네가 그런 것도 헌법에 위배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헌법에 위반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총리기도 하고 대행을 해야 대행을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한동훈 너는 뭔데?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얘기적인 부분보다는 테마주가 지금 정치 테마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그쵸. 알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동훈 관련주를 다시 한번 이거 그래도 갈 거야라는 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국힘당의 차기 대선 주자 어쨌든 대선주로서 갈 때 10배씩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전략 말씀드릴 때 지난주 수요일에도 사실 몇 달 전부터서 대선 테마주는 무조건 대선주로서 갈 때 그냥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느낌으로 갈 때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매우 위험한 매매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를 드렸던 거는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는 제가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장중에 이제 저는 공개 방송했어요. 공개 방송하면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보니까 이거 한동훈 관련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네. 그래서 저는 이거요. 그냥 정리하고 지금 다른 쪽 국힘당 관련으로 다른 사람들께 올라와. 나 그쪽을 차라리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부각될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차라리 두 사람으로 나눠서 하나씩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또 열심히 올라가줘서 하나는 상한가에 들어가지고 하나도 잘 올라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국힘당의 현재 이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다수가 우리가 앞으로도 다음번에도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수라고 하는 요 집단은 유지가 될 테니 사람이 바뀌겠죠. 사람들은 바뀌겠지만 그쵸. 보수와 진보는 이게 사라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이끌어 갈 건데 그게 과연 이제 누가 될 거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들이 일단은 돈이 뭔지 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우리 정치 테마주를 하나씩 봐보면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약간 좀 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주식시장에 최대 4,300억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누구 코에 붙인다. 근데 오늘 개인 투자가 1조 네. 2천억을 매도했는데 뭐 이미 밸류 펀드 중 300억을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다음 주 300억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대요. 700억 300억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들이 1조 2천억을 던졌는데 700억 300억 아휴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천억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로 조성하겠다. 다음 주간에 3천억. 아니 그러면 난 지금 궁금한 게요.
그 펀드가 그 지난주에 계엄 선포 딱 되자마자 다음 날 뭐 해제가 되긴 했지만 주식 10조, 채권 40조 또, 안정화 펀드 네. 한다고 했잖아요. 50조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 그거를 지금 하는 단계인 거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걸 이거대로 더 만들겠다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안에 들어가는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거. 아니 그리고 그렇다 한들 그러니까 그렇다 한들 아니면 또 따로라 하든 한들 뭔 사실- 의미가 있냐고 이 돈이.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 50조가 어디 갑자기 툭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늘 당장 아니거든요? 은행권한테 요청하겠다고 그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래서 어쨌든 강제적으로나 뭐 어떻게든 뭔가가 투입을 하잖아요. 근데 폭락을 해. 그럼 그냥 무조건 계속 같이 손실 나고 녹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시간이 어차피 은행권이든 이런 애들이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의 관점도 아니기도 하고. 뭐 약간 중기로 본다라면 네네. 이건 충분히 또 얘네들이 얍삽해가지고 저기 잡주 이런 거 안 난단 말이야. 그것이 당연히 잡히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는 2.5% 정도 밀렸고 코스피가 2.7% 밀린 이유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총을 오늘 오전에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4등까지가 막판은 밀렸는데 네. 오전에는 걔네들 플러스 걔네들만 중심으로 그리고 요거 화면 봐주세요 잠깐. 네네네. 보시면 잘 보세요. 공교롭게도 요 고려아연 빼고 네네. 그렇죠. 걔는 뭐 얘는 뭐 특수하게. 잡이니까. 예. 1위부터 딱 12위까지만 0.7% 빠지고 1% 오르고 1.5% 빠지고 2%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딱 12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5%. 네. 그리고 19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금이 들어와도 상위 종목 정말 업종 대표하는 몇 개만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올라와 줘야지 주가 지수가 방어가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국민들을 지금 눈 가리고 눈가리고 아웅하게 아웅하고 하려는 거죠. 조삼모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야 국민들이 들고 있는 주식 시장 자체가 박살나서 내 평가금은 지금 마이너스- 박살이라고 있는데 야 봐라 네. 괜찮지. 증시 안정화 되지 않았냐? 지수 봐라 코스피 플러스 났어. 1%밖에 안 빠졌어. 네. 너네 5% 빠진다 그랬지. 아니야 사이드카 안 걸렸어. 이런 짓거리를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도 아주 천치 바보로 아는 이제 이런 왜냐면 형태의-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아, 주가 지표만 그러네. 보거든. 그러면은 뭐야 엄청 폭락한다더니 안 빠졌네. 방어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음. 자기 친구들, 자기 부모님, 자기 자식들이 계좌가 피바다를 흘리고 있는데 피바다 흘리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효과가 별로 기대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럴 지푸라기라도 수밖에 없죠. 잡고 저도 싶은 그 마음에 심정 알고 있고. 이거 들어오면 좀 낫지 않을까요? 막 하시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딱 보여준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오늘 매도를 했잖아요. 엄청 매도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매도할 때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죠. 거의 매우 정말 특수한데 네. 뭐 초보 투자자들이나 정말 약간 전문성이 좀 이렇게 경험적인 부분이 좀 적으신 분들은 무서워서 에이 안 되겠어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떠나지는 않을 텐데 네. 매우 큰 규모로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새벽에 저녁에 네.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일단은 참아라. 먼저 그 매도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금으로 주식 사셨는데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겁먹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그러니까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흐름을 좀 보면서 그때 가서 내가 자를 종목을 그때 고민하셔라.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드렸고 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일단은 악재라는 게 오늘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늘 반영된 거면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강도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것이지 음. 여기서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윤석열이 나와서 제가 3일 반성 잘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최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든가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웃긴 게 아직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권한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게 맞냐 그쵸. 하고 의심이 되는 게 이상민이 저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했더니 오 그래? 그래. 누가 허락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허락했냐고 이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탄핵 그 재판관의 누나? 누나인가 뭐 친척적인가를 어디에 임명하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죠.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거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안정세가 바로 안정화되기 힘들지만 급반등은 어렵죠. 급반등은 일단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과 같은 하락이 또 내일 또 코스닥이 5% 빠지고 내일 또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운 빠지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충격이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했어. 그렇죠. 시속 100km로 졸음운전을 해갖고 앞차를 박아버렸네. 예. 그런데 이제 앞차 바로 박은 차가 제일 충격이 크죠. 크고 예. 이 앞차가 그 앞차를 박을 거잖아요. 그쵸. 지금 정지되어 있는 네. 상태라면 그런 식으로 퉁퉁퉁퉁퉁퉁 하면 그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충격이 충격이 덜 덜하겠죠. 예. 아마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센 게 뭔가 확 박으면은 그러면 이제 막 덤프트럭이 뒤에 따라오고 해서 박아버리는 문제가 생기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뭐 북한이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도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덤프트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덤프트럭은 아닌데 지금이 덤프트럭일 수도 있는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오늘 그렇죠, 맞은 게 탄핵이 덤프트럭이죠. 예, 이게 맞은 게 덤프트럭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더 큰 덤프트럭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건 이제 다른 얘기예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뭐 어떤 이유죠? 왜냐면 네. 우리가 지난 12월 1일인가요? 12월 30일인가? 그날 시장이 급락했었잖아요. 11월 29일에 11월 29일. 네. 11월 마지막 날 네네 금요일. 급락했잖아요. 네. 전날 왜 빠진지 아시잖아요. 뭐였었죠? 전날 왜 빠졌냐면 엔케리 일본이 아하,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엔화가 급등하면서 엔케리 트레 청산 12월 맞아요. 달에 장중에 갑자기 엔화가 급등했었죠. 예.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우리나라만 작살난 거잖아. 일본은 많이 안 빠졌는데. 그런데 다음 주가 BOJ. FOMC가 있고 그다음에 BOJ가 아마 다음 주인가 그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진짜로 엔크레 트레이드 청산이 또 한번 발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면은 이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정부 상태잖아 지금. FOMC하고 BOJ랑 같은 주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 그러면은 달러가 오히려 약세 요인이 되고 엔화가 강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충격이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 아무런 뭐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발생을 해서 만약에 약간의 충격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이제 이미 금이가 있는 이미 상태. 완전히 그냥 예. 너덜너덜한 상황에서 네네네네. 진짜 핵펀치를 그냥 핵펀치도 아니지 툭 건드려도 세월호가 예. 그딴 식으로 개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침몰해.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취약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진짜 좀 한 번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금리 부분들이라서 그것만 좀 잘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전문가들은 제일 정말 최악의 정말 그 현재 시장에서 마지막 덤프트럭
댓글 이게 그걸 이거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스스로의 네, 문제고. 그 문제로 터지고 있는 네. 상태인데 이제 이거는 외부에서 네, 오는 외부 변수가 충격이- 나오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외부 변수에 약한데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더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8월 5일에 공포가 그쵸. 재현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 있어서 다음 주에 그 FMC 그리고 특히 BOJ에 대한 19일일 겁니다. 19일 날에 BOJ에 대한 이 상황을 좀 체크를 그때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야, 근데 이미 너무 좀 하락이 커서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우리 유차희 본부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현재 이 위치는 어차피 이제 손절할 구간은 넘어섰다. 네. 손절할 타이밍은 이제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렇죠. 차라리 반등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계좌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상태에서 차라리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유창범 본부장님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러시아 전쟁 때의 네. 그 충격이 지금 2주간 폭락했다가 한 달간 회복을 7-80% 이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하락이 비록 나왔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시위를 평화 시위.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쵸. 국민님들의 정말 대단하신 평화 시위. 요 와중에 나쁜 놈들이 몰래 침투해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무슨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를 바라는 강제 진압을 하거나 다시 계엄과 같은 어떤 그런 거를 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2016년에도 막 그 경찰차 위에 올라가고 막 과격하게 뭐 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내려오라고. 우리는 평화 시위 해야 된다. 그건 저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다.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꾹꾹꾹꾹꾹 잘 참으셔가지고 평화 시위로 가야 돼.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압박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국힘당에 뭐 이렇게 부결표를 찍었다라고 했던 그 의원 김상국 의원인가요? 네. 근데 뭐 그게 쇼를 했든 아니면 뭘 했든 간에 어쨌든 이놈은 찍기는 찍었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 생각해요. 압박을 나름 다들 받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게 탄핵안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콧 할 거냐? 그러면 지금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 윤머시기가 또 그랬죠. 야, 지금은 욕해도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줘. 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 한 번 우리가 너네 한 번 충격받은 거는 까먹을 수 있는데 두 번 한 짓을 까먹겠냐? 세 번 한 짓을 까먹겠냐? 지들도 계속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을 찍으라고. 그렇죠. 그게 지금 외국인이 바라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어라고 보는 거지. 이건 민주주의 죽었구나. 표를 안 해? 이게 이제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이 한국은 매우 장기화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한국 돌아보지도 말고 돈 다 빼가자. 미국에다 투자하면 되지. 뭐 미쳤다고 그냥 저기다가 불확실성이 뚜렷한 데다 하냐. 대만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데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냥 대만에서 하면 되지. 하다못해 이게 네. 원칙의 어떤 부분들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추가 하락의 어떤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 시에 차라리 손절을 친다, 자른다, 현금 받는다 할 때는 뭐 그렇게 좀 빨리 뭔가가 결정돼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FMC 일단은 금리 인하될 확률이 85%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전 뭐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BOJ가 문제지. 마지막 산이 BOJ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 그 정세를 지금 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그 금융시장은 상당히 좋아요. 연말 랠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연말 랠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뭐야 뭐 이러는 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자칫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BOJ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번에는 시간을 그 전에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 시간이라는 표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이라면 인상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12월을 좀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냐 하는 그 부분들. 또 한편으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은 그래도 BOJ가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달은 아마 피해 줄 거다. 동결하는 달에 그때 이제 인상을 하는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되어 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일단 기억은 하자. 네. 다음 주 다음 18일,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19일 드릴 건데 미리 또 우리 알고 이제 이걸 이런 것을 듣고 또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걸 찾아보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맞다 이번 주에 BOJ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본격적으로 그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네. 싶어요. 일단은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이번 사태 때문에 그 미디어 주들이 네. 급등을 했습니다. IMBC가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MBC든 뭐 YTN이든 뭐 여러 채널들 중에서 지금 국민들이 그 많이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나는 야 TV 안 보고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를 봐도 그 MBC죠. 그 MBC고 그게 YTN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MBC, IMBC와 YTN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MBC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게 MBC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특히 바이든 날리면을 그냥 네. 잘 들어보시죠 국민님, 국민 여러분 하면서 헛소리 하던 그러면서 핍박받은 게 MBC였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저기 채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만과 저 같아도 희한하게 MBC하고 JTBC만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할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한 어떤 광고 수입이든 뭐든 결국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MBC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카카오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검색을 했을 때 그냥 구글로 검색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볼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는 뉴스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고 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이거 들었지, 뭐 자료도 보내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는 건데 구글이라든지 챗GPT는 실시간으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내가 찾아봐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검색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광고 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MBC 그런 부분들 작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YTN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YTN이 첫 번째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YTN 틀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시청률이라든지 광고 수입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YTN의 매각이 상당히 지금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매각이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YTN의 주가를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네.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뒤늦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KNN이 11%대 올랐고요. 디지털 조선이 7%대 올라서 오늘 미디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이 중에 나름 그래도 대장이라고 하면 IMBC죠. 네, 그죠? 네, IMBC하고 그다음에 이제 IMBC. YTN 정도. YTN도 어쨌든 상한가로 상한가. 마무리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야권 인사 중에 네.
정치 테마주는 이제 이재명. 뭐 이재명주. 저 전혀- 존칭은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냥 테마주 이름으로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뭐 정치 이재명. 뭐 붙여서 뭐 합니까? 자, 아무튼 이재명. 그래서 동신건설. 저는 네. 이제 동신건설이 그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신건설 말고 뭐 이스타코 같은 종목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에이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동전주이었고 네.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동신건설은 그래도 흑자 기업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에이텍도 에이텍. 네. 흑자 기업입니다. 얘도. 네, 에이텍도 맞습니다. 에이텍. 그리고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종목도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토탈소프트는 이렇게까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상한가를 확 말아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점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대장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힘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 그다음에 토탈소프트, 프리엠스까지는 이제 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하죠. 보시면 프리엠스는 그렇죠. 지금 이제 상당히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령을 좀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때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 사는 것도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 대장. 가급적이면 상한가를 간 종목. 애들 위주로. 예, 그런 종목으로 따라붙으면 따라붙어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야씨 동신건설 상한가 갔어 내지는 뭐 토탈소프트 상한가 갔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못 올라간 프리엠스를 잡아야지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대장주만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고 얘네들이 나중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올라가다가 얘네가 빠지고 나면 얘네가 빠져요. 대장주가. 그쵸.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힘없는 놈들 2등주 3등주가 빠지는 걸 보고 어쩜 이것도 풀릴지도 몰라. 상한가 들어갔으면. 네. 그래서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지금 한동훈 관련주가 빠졌습니다. 빠졌죠. 오파스넷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동안 강세 뭐 부분들이고 한동훈의 대장주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한동훈 딱 보시면 첫날에 계엄 그 첫날에는 올랐잖아요. 상한가.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오락가락했죠. 음.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주가도 오락가락. 한동훈이 말을 바꾸고 그렇죠. 말을 바꾸고 네. 말을 바꾸고 한 3번 4번 바꿨죠. 네, 세 번에 모임 뭐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게 맞아? 오락 맞아? 이게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있고 그다음 대당홀딩스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마이너스 7%대까지 들어갔고요. 태양금속, 뭐 노을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원래는 9%를 예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 SY 같은 경우도 한동훈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SY 스틸텍 이런 애들도 네네네. 한동훈 그쪽은 또 이제 워낙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재건주로 또 이렇게 이번엔 많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네네네 엮여 있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정치 테마주는 작전 세력이 그렇죠. 이 작전의 어떤 간택을 받아. 뭘 해야 되는데 걔네 간택을. 걔네들은 그쪽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또 못 해먹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쪽은 갈려서 내려왔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그 사람은 많이 바뀌더라도 보수 세력은 있을 테니 그쵸. 일단은 한동훈이 저렇게 빠지면 다른 쪽이 올라올 건데 일단 안철수, 네, 써니전자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요번에 가장 소신 있게 그쵸. 처음부터 아예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 안철수는 말이 안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그쵸. 많이 하야를 안 하면 자기 무조건 표결하겠다. 하야해라. 하야해라. 만약에 안 하면 나는 찬성할 수밖에 하겠다. 없다. 그랬죠. 근데 조경태는 말을 바꿨지. 바꿨죠. 얍삽하게. 그리고 뭐 김재원이든 김재섭이든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재수없어. 재수없어. 완전 그리고 뒤통수 맞고. 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이걸 누를 두둔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한동훈 관련주를 오늘 패대기 쳤고요. 다 던졌고 그런 모습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패대기 쳤고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는 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안랩 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안랩도 안랩은 뭐 안철수 빼면 네 25%의 일단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뭐.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까뮤 ENC라는 종목도 있긴 한데 요건 약해요. 그래서 약한 걸 건드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국힘당 보수의 또 홍준표
네, 홍준표 관련주로 경남 스틸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말고 한국 선제라는 종목도 연관이 좀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가장 센 종목들에서만 좀 틈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굳이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오세훈 관련주, 진양 폴리, 진양 화학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있다. 디트 조선도 뭐 연관주라고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오세훈은 검색해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게 음.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때려치고 대선 후보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뭐라고 안 해. 왜? 어차피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은 어차피 우리 거야. 이럴 수가 있으니까. 나와도? 네, 나와도. 그렇잖아요. 다시 국힘당에서 네. 대구시장은 잡을 거다. 네. 음. 근데 오세훈은 서울시장 때려치고 나와서 안 되면 서울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내가 접겠다. 할 가능성이 정치적인 생각이 있다. 머리 생각이 있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군요. 그건 생각 네, 못했네. 왜냐면 서울시라는 거는 중요하죠. 대통령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에선 다음에 바로 보궐선거에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는 없거든. 그러네. 가능성이 낮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 만약에 나 대선 나올 겁니다 하면 국민의힘에서 야 닥치고 앉아있어.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테마적으로 약할 가능성도 좀 있죠. 일단 오늘은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그래서 그동안은 보수 쪽에 그동안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장 부각되고 있었었는데 요번에 조금은 바뀌는 모습이 보여졌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야당 쪽에서도 지금 이재명 관련주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김동연 관련주라고 PN풍년이 조금 약하죠, 약하죠. 약한데 이제 상승세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약해요. 지난번에 그나마 조금 그 세게 나가는 그때 이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툭 튀어나왔을 때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어쨌든 요번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좀 대신에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하나의 인물만의 어떤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보실 때 기왕이면 적자 기업은 피하자. 그쵸. 막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막 이러면 또 나중에 그쵸. 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작전 세력들이 상패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이 테마에 엮어 가지고 설거지 해먹을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이 조금은 흑자를 내고 있고 규모도 조금은 큰 종목이 안전성적인 부분에서 수익률은 좀 더 낮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게 가는 종목이 무조건 대장에 붙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기왕이면 적자가 아닌 기업에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국 관련해서는 12일에 선고가 있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또 이제 염두에 놓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런 것도 염두에 놔야 된다. 그럼요. 지난번에도 이재명 이렇게 판결이 했었으니까. 나오고 나서는 만약에 한번 거기서 급락했었으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라면 조국 관련된 종목군도 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파기환송이 안 된 그냥 인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무조건 구속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을 내려놔야 되는.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아마 10년일걸요 최소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쨌든 장기화 대면될수록 국내 증시 애초에 금융시장 자체가 환율도 지금 1,430원 막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장중에도 한 번씩 환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시장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들을 해보셔야 되겠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심기가 불편한 정치적 이야기가 좀 섞여 있었다면 좀 죄송하고 한데 어쨌든 정치 테마주 말고는 지금 딱히 볼만한 게 당장은 저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아무 주식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대선 테마주만
네, 한동훈 쪽 빼고 다른 쪽을 집어넣어서 좀 수익이 더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파생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푼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올라가늘수록 나는 콜을 무조건 손절치겠다. 이 손절입니다. 저는 지난주, 시가에 그냥 다 손쳤어요. 시가에 그냥 네. 다 손쳤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갈수록 이거는 절대로 이게 콜 쪽으로 수혜를 줄 수가 네. 없는 상황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치겠다 해서 지금 오늘 몇백만 원 손절 친 거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풋으로 먹고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내서 그 이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 났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물타기를 하고 막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방향이 아닌데 오늘 콜은 무조건 아닌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실만 커지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오늘 그래 콜을 내가 손절을 못했어. 그러면 풋이라도 매매하면서 먹었으면 그나마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는데 콜만 건드려 갖고 했다 그러면 손실은 더 커지고 풋도 못 먹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디 그런 부분들을 피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미남 주식 채널 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요거 어제도 영상 하나를 또 네,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번 주는 좀 최대한 음. 거의 데일리로 올려드리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급변하니까 네네네. 올려드리려 하고 있고 대신 교육 영상은 조금 조금 미뤄질 그래야 가능성이 될 것 높지 같네요. 않을까 네네.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남 주식 여러분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 올라올 테니까요. 한번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고 저는 업스토리에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 공개 방송으로 시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수목 같으면 오후 1시 30분부터 또 공개 방송을 다시 열어서 장중에 이야기들 쭉 드리고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드리니까요. 또 라이브도 장중 라이브겠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말 주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